내부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들이 외면받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밀실 추진에 대한 각계의 의혹 해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순실 연관 의혹도 거론됩니다. 지역 특구로까지 선정돼 집중 육성됐던 고창 복분자가 불과 1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역할이 논란입니다. 내부 개발 사업은 더디기만 하고 지역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 외청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는데 청장 경질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5,2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지역 경제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 지분은 10%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연말 입찰을 앞두고 구성된 대기업 컨소시움에 전북 업체는 있는 둥 마는 둥 전남이나 충남 업체에도 밀릴 정도입니다. 지역 업체의 가점이 전혀 없는 입찰 공고, 과거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때보다 지역 업체 배려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어촌공사는요,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배려를 해가지고 40% 가깝게 입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데 새만금 개발청은요, 그런 노력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개발청은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국토교통부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요청도 해봤지만 부처 간의 업무 조정 같은 큰 그림 그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새만금청은 국토부의 외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이 각 부처 불러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조정을 하면 각 부처에서 웃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까지 개발청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각 부처를 지휘했던 것이 전북의 이익을 위해 낫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개발청은 청장은 전북의 이익이 되는가? 또 전북의 좀이라도 이익을 대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가? 정부가 직접 나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투자도 유치하겠다고 만든 새만금 개발청. 권한 없는 외청에 불과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개발의 속도만 더뎌지고 지역 경제에도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규명과 수사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낸 논평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전 차관의 연관서를 추가로 제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안을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했다면 최순실 일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만금 도박장 저지 군산 범시민 대책위 역시 김관영 의원을 향해 명예훼손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주말인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전북도민 총궐기를 개최하며 같은 날 군산과 익산, 정읍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모두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시민 참가단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범국민 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도 농기계와 화물차 등 500여 대를 몰고 상경투쟁에 동참합니다. 임실군과 정읍시의 옥정호 개발 갈등이 1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견이 많은 수면 개발은 협의체를 거치는 수변과 수면 분리 개발 방안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싸고 1년 이상 접점을 찾지 못했던 임실군과 정읍시가 전라북도 중재로 개발 방향과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즉 수변 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이번 합의로 정읍시가 추진해온 구절초 지방정원과 산내 잠금마을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 임실군의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등 6개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옥정호 수역의 수자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보존에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지난해 5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때 정읍, 임실, 순창은 상생협력선언을 했지만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읍, 임실의 수변개발 사업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갈등이 길어지자 전라북도가 수변과 수면 개발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제안했고 두 지자체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인 수면 개발 시 수질 영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용역비를 대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10인 협의체를 구성해 수면 개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지역에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그 수변 개발 이 문제가 지금 완전히 올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가 없고 상생 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갈등 때문에 1년 이상 미뤄진 사업들은 이번 합의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2년 뒤 나올 수면개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복분자 지역특구로까지 지정된 고창에서 요즘 폐원과 장목 전환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과 소비 형태 변화 앞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농업 정책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심층 취재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요강이 뒤집힌다는 복분자의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주산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 고창군. 2005년에는 참여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특구로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복분자 메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생산 면적은 기하급수로 늘었고 특히 대표적 가공 제품인 복분자주는 독보적인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관내 생산 공장만 9개가 성업을 이뤘습니다. 민관이 모두 나서 설비 투자를 거듭하면서 수백억대 복분자주 시장이 형성될 즈음 기다렸다는 듯 대기업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보혜는 제품을 내놓자마자 시장 점유율 50%를 독식했고 뒤이어 국순당과 부산 등 주류 업체는 막강한 자본과 홍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싸움. 한때 전국 복분자 시장의 34%를 점했던 지역의 한 업체. 현재 매출은 5분의 1토막이 났고 공장은 일주일에 하루 가동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겨우 개척한 복분자주 시장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하고 유통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2005년 말부터 급속도로 이제 잠식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생과일이나 기타 가공식품으로서 복분자 수요가 유지되면서 생산 농가의 사정은 그나마 나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0년 이후 농업 강국들과 잇따라 FTA가 발효되면서 효능이 훨씬 좋다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등 수입 배류류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한 상당수 농가들은 이처럼 복분자를 걷어내고 폐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건데 뭔가 이게 이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지난 2012년 867헥타에 달했던 고창관 내 복분자 재배 면적은 올해 572헥타로 급감했고 만 원을 훌쩍 넘던 수매 가격은 5천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복분자 특구 지정 10년,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고창군의 결론은 이제 생산을 줄이고 대체 작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복분자 농가는 더욱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복분자 장목 전환으로 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변덕스럽기까지 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고창 복분자의 사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어가 말처럼 쉽게 농업 정책에 접목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불법 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몰수된 중국 어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체돼 폐선 처리됐습니다. 다시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선박 해체장. 굴삭기가 대형 중국 어선 한 척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몰수된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은 법원 판결을 거쳐 선박 해체를 조건으로 이 배를 민간 기업에 매각했고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몰수한 중국 어선을 폐선 처리한 건 이번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이는 해경에 압수됐던 중국 어선들이 다시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폐선 처리라는 강경한 대응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몰수 어선을 모두 해체하는 강경 대응으로 서해에서 해양 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000년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지난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32살 최 모 씨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무죄가 확정됐으며 검찰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최 씨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진범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삼례 나라수퍼와 익산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잇단 재심 무죄 판결에 재심 청구인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밟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확인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임시휴게소에서 시간당 15cm의 폭설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교통소통 대책과 인명피해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부대, 경찰 등 200명의 인원과 헬기 등이 동원돼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개방하고 연쇄 충돌로 고립된 차량을 구조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농업인구는 22만 7천 명으로 지난 20년 새 25만 명이 줄어 5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9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15%가 늘어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년 2월부터 매일 왕복 3차례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운행 승인을 받고 운행 시간과 요금을 시외버스 업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신설로 부안 고창뿐 아니라 전남 장성과 영광 주민들도 정읍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군산 야미도의 한 펜션 객실에서 31살 오모 씨와 28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머물던 펜션 객실에 가스통이 놓여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명현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일하는 주민감시요원이 법적 기준보다 8명이 많아 연간 3, 4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인원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맺은 피해보상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산 대비 성과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안 심사에서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만 종료되면 퇴사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기술 창업 분야도 지원 기업이 12개에 그치는 등 예산 편성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